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쉽게 지치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담담합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도 아니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애써 긍정하려는 사람이 더 힘들고 삶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삶은 사랑해야 하고 희망을 가져야 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가장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로하려 들지 않고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삶을 너무 사랑하려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전제를 정면으로 흔들기 때문입니다. 삶은 원래 힘든 것인데 우리는 왜 삶이 만족을 주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욕망은 끝이 없는데 왜 하나만 이루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삶 그 자체보다 삶에 대해 우리가 품은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이 철학은 박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괜찮아질 필요도 행복한 척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남긴 7가지 삶의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지혜들은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덜 상처받게 하고 덜 기대하게 하며 덜 괴롭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삶이 버겁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말이 당신이 오늘 가장 듣고 싶었던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조금만 더 갖추면 언젠가는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어야 한다는 전제,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마다 우리는 실망이라는 이름의 고통을 되풀이해서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뒤집습니다. 삶은 축복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보상으로 유지되지도 않으며 완성으로 끝나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삶의 본질은 결핍입니다. 배고픔에서 출발하고 불안 속에서 유지되며 잠깐의 안도 뒤에는 다시 새로운 부족함이 찾아옵니다. 이 구조 안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기대하는 것은 바닷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듯 기대할수록 더 허전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늘 부족하게 느껴질까? 왜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더 이상 삶에게 설명되지 않은 기대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말은 절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필요한 희망을 내려놓게 만드는 정직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삶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2배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기대에서 오는 실망, 당위에서 오는 좌절이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을 긍정하려 애쓰지 말라고, 억지로 의미를 붙이지 말라고, 그저 삶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라고 말입니다. 이 태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왜곡하지 않겠다는 지적인 정직함입니다. 삶을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서 고통과 어떻게 함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조용히 다음 말을 건넵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고통을 키우는 생각부터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욕망을 이렇게 여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으면 삶이 너무 공허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삶의 동력이 아니라 삶을 소모시키는 구조로 바라봅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원하는 순간부터 이미 평정을 잃습니다. 욕망은 충족되기 전에는 결핍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충족된 뒤에는 그 상태를 잃을까 하는 불안으로 다시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즉, 욕망은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괜찮아질 거야. 2단계만 지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러나 실제로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마음은 잠시 숨을 고를 뿐 곧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냅니다. 더 나은 상태, 더 안정된 느낌, 더 확실한 만족을 향해 다시 손을 뻗지요.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냅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뀔 뿐이라고 말입니다. 기대는 불안으로, 소유는 상실의 공포로, 성취는 권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결코 도착하지 못한 채 지쳐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이 잘못되었다는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확히 보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욕망은 만족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의 순환을 연장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욕망을 키우면 우리는 스스로를 끝없는 요구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없애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단순한 해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는 욕망과의 거리를 조절하라고 말합니다. 원하되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이 주는 고통을 절반쯤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그 결과에 인생을 걸지 않는 태도,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성숙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욕망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포기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패배를 떠올립니다. 끝까지 붙잡지 못한 사람, 의지가 부족한 사람의 선택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통념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그에게 포기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고통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가지지 못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지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더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붙잡으려는 마음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실은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긴장을 요구합니다. 잃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어야 하며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항상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포기를 권하는 말이기 이전에 집착의 무게를 정직하게 재보라는 요청입니다. 포기는 단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한 뒤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이성적인 결정입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욕망,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기준, 삶을 숨막히게 하는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덜 가지려는 사람은 덜 잃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반면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무엇을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포기를 선택하는 순간 삶은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곧 평정으로 채워집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것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삶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라는 조언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디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 말을 건넬 대상이 없는 시간, 그 침묵이 마치 자신을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불행의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입니다. 고독이 괴로운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시선을 돌릴 곳이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생각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피해왔던 질문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 마음을 바쁘게 만들지요. 쇼펜하우어는 이 태도가 오히려 고통을 연장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결국 같은 불안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해보라고도 더 나아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그 과정은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끝까지 견딜 수 있을 때 고독은 더 이상적이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터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평정은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거리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도,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마음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과장되지 않은 자기 자신입니다. 부족한 모습도, 완전하지 않은 생각도 그대로 허용되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인간을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불필요한 소음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내는 작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삶을 바꾸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조금은 괜찮다고 말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더 쉽게 흔들립니다.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누군가의 기준 위에 올려놓고 측정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비교를 지목합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준을 심어주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교를 의식적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는 이미 삶의 전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면 괜찮은지, 무엇을 가지면 충분한지에 대한 기준이 언제부터인가 내 안이 아니라 밖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평온해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시선은 끊임없이 변하고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은 더 나은 모습을 요구합니다. 한번 인정받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압박이 따라옵니다. 이 과정에서 삶은 점점 연극처럼 변해갑니다. 비교는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상태는 늘 부족해 보이고 지금의 마음은 늘 미완성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고통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생겨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일조차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평가는 곧 기준을 만들고 기준은 다시 불만족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안하는 태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위치로 한 발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은 그들의 조건과 고통 속에서 형성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기준을 떠안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면 성장은 멈출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비교 없는 성장은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외부의 기준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느릴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은 덜 상처받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자기 손에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삶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분명히 덜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에 조용히 짓눌립니다. 삶을 긍정하지 못하면 어딘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강요된 긍정에 단호히 고개를 쳤습니다. 삶을 반드시 사랑할 필요는 없다고, 삶에 열광하지 않아도 인간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이지 삶에 대한 애정이 아닙니다. 삶을 끌어안으려 할수록 삶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깊어지고 집착이 강해질수록 상실의 두려움도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거리를 제시합니다. 삶을 밀어내지도 말고 그렇다고 끌어안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 입고 너무 멀어지면 무의미해지니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냉소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삶을 과대평가하지 않겠다는 지적인 절제입니다. 삶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삶이 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조용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으로부터 숨 돌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열정은 순간적으로 삶을 빛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거리는 삶을 꾸미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평온을 남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견디는 기술이 삶을 사랑하는 법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괜찮고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으며 그저 오늘을 무사히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덜 잔인하게 만듭니다. 삶에 집착하지 않을수록 삶은 우리를 덜 괴롭힙니다. 삶을 붙잡지 않을수록 삶은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서 배운 7가지 삶의 지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덜 괴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삶은 본래 만족을 주지 않으며 욕망은 고통을 키우고 포기는 지혜가 될 수 있고 고독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며 비교는 불행을 증폭시키고 삶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고 평온은 열정보다 거리에서 온다는 것. 이 모든 사유는 희망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마음을 과도한 기대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오래도록 읽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행복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꾸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